네,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어갑니다.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. 바로 그 전날이었는데요.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뉴스버스에서 지난 4일 뉴스버스와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게 있죠. 당시 통화를 직접 했던 당사자입니다.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 기자님, 잘 지냈죠? 주말 동안에. 네, 안녕하세요. 주말에 뭐 하셨어요? 주말에 쉬었습니다. 썼어요? 네. 쉴 시간도 있네요. 요즘 되게 바쁘실 텐데. 뭐 바쁠 건 딱히 없고요. 그냥 저희야 뭐 그냥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일이니까요.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한테 뭐 또 특별히 말해줄 만한 새로운 기사가 있나요? 저희도 이제 아이템을 이제 고발 사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. 예. 저희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런 의미에서 모셨는데 우선 정리 한번 해볼게요. 뉴스버스가 지난 9월 2일에 고발 사주 의혹을 단독 보도했잖아요. 네네. 그러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거기서 핵심은 아무래도 김웅, 손준성 그리고 윤석열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라인이 좀 중요한 것 같다. 예. 특히 손준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윤석열이 고발을 사주한 총책 아니냐. 이게 사실 우리 핵심이었잖아요. 예. 그랬는데 바로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. 야권의 제일 유력한.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막 여론조사에서도 1등을 거의 하고 있고 막 격차도 심하고요. 그러면 실제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물론 이 건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지만은 이 라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? 이거 사실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단 말이죠. 어때요?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정치적 고려인데 이제 그런 건 저희가 사실은 뭐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생각할 건 아니에요. 네, 일단은 뭐 있는 대로 원칙대로 수사하면 어떤 뭐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, 네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되게 원론적으로 착하게 생각하는군요. 근데 뭐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저희야 뭐 보도를 한 입장이고,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,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인가요? 네. 그 전까지는 뭐 수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수사가 끝나면 되지 않을까, 네,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는 생각하고 수사가 잘 있습니다. 끝난다는 거죠. 수사가 잘. 그건 뭐 봐야 알죠. 네, 봐야 알겠어요? 네네. 좋아요. 조금 생각보다 무책임하네요. 내가 봤을 때는. 네네. 자, 어쨌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. 지난 4일에 뉴스버스가 전혁수 기자하고 김웅 의원 간에 있었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에 녹취록을 공개한 게 있습니다. 예. 먼저 녹취 파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거기 김건희 씨가 왜 들어가죠 거기에? 아니 뭐 뉴스타파가 네, 그때 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씨가 뭐 연루가 돼 있다 네. 이런 보도 했었잖아요.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네, 저는 네. 사실 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예, 사실 그때 아마 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. 근데 네, 네. 김건희 거는 그 거는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그 당시에 뭐 그 관심도 없었고 그때 당시야 뭐 윤 총장하고 뭐 근데 이제 윤 총장 측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. 저는 그 최강욱 그거는 분명히 그랬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검찰 쪽에서 혹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네, 네, 네. 뭐 그거를 뭐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보내줬을 수는 있고 그러면 저는 네네. 그냥 전달만 한 것 같은데 전혀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. 그리고 거기에 네네. 맞춰서 뭐 행동한 것도 없고. 알겠습니다. 하여튼 요점은 뭐냐? 전혀 기억이 안 난다. 나는 하나도 모른다. 모든 걸 모른다.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. 그렇지만 당신들이 질문할 것 중에서 특정한 한 가지는 내가 알지도 모른다. 그 알지도 모른다가 바로 검찰이 한 거는 아닌 것 같다.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. 아, 이분 재밌는 캐릭터예요. 생각보다 아주 특이한 이상한 캐릭터죠.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검찰 하면은 정말 옛날에는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었어요.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검찰들이 다 희화화되고 정말 바보 같아지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지 제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. 나 옛날에 연수원 다닐 때 뭐 검사할 거냐 뭐 할 거냐 결정할 때 물론 뭐 성적도 안 되고 돌아다니는 거 싫어서 그러기도 했지만 사실 검사 될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. 그랬는데
요즘 하는 것들을 보니까 아유 그때 안 하길 다행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. 우리 아들 검사 안 시켜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. 김은 검사님 왜 그러십니까? 본인이 이런 거 들으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?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양심 있으시면. 자,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. 지금 그 기자님, 예. 지금 인서트 들어가는 거 우리 김은 기자의 인서트 들어보셨고 직접 인터뷰도 하셨으니까 네네네. 어떻든가요? 본인 느낌은?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셨다. 당황 많이 했다. 약간 네. 떨리는 목소리가 있긴 있어요. 그게 아니고요. 이제 처음에 이게 9월 2일 날 아침에 저희가 보도하기 직전에 통화를 했던 거고 네, 그 전날 밤에도 통화를 했었어요. 네, 근데 그날 이제 김용 의원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아니었고 예, 본인 말로는 나중에 술을 조금 술 먹어서 그랬다. 드셨다. 네,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어요. 네. 뭐 이렇게 손준성 검사를 잘 알고 계시냐? 그랬더니 잘 아신다고. 잘 안다고, 예, 그때까지는. 말씀 안다고 하시길래 그러면은 고발장이 나와서 이게 미래통합당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거 혹시 윤석열 총장께서 시킨 거냐?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말을 굉장히 막 더듬으시면서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, 이렇게. 그래서 하면서 제가 다음 걸 물어보려고 하니까 제가 썼을걸요? 갑자기 예. 물어도 안 보는데 예. 이거 썼냐고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제가 그렇죠. 썼을 걸로 그래요? 예, 자기가 먼저 제가 썼을걸요 하길래 상대방 질문을 예상한 거군요. 그렇죠.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고 네. 예,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그러면은 이게 손준성 검사한테서 온 건데 어떻게 이거를 의원님이 쓰신 거냐라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대요. 네, 자기가 받아놓고도. 그렇죠. 그래서 자기가 써서 보여줬을 수 있다. 물어봤을 수 있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실명 판결문은 왜 넘어온 거냐? 그렇지. 그것도 그럼 네가 봤다는 거냐? 예,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본 적이 없대요. 그럼 뭐야? 예, 그래서 썼다 놓고. 계속 물어본 거죠. 했더니 전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통화하자. 아, 나 당황해서 끊으려고 그러는 거군요. 예, 라고 해서 그날 전화를 끊고 새롭게 통화한 게 저겁니다. 아, 그래도 전화 받긴 받았네요. 나 같으면 안 받을 텐데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신 거예요. 아, 이제 자신감이 네. 있어서. 그래서 먼저 이제 그날 월요일 날 그 9월 2일 날 통화할 때 보면은 먼저 제가 뭘로 뭐 고발장을 받았던가요? 그래서 먼저 막 따지고 들어오는 거죠. 네. 따지고 들어오다가 공익신고라는 말을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예, 그래서 이제 공익신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. 네. 예,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김건희 씨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때부터 다시 이제 당황이 시작하신 거죠. 아, 김건희를 물어볼 줄은 몰랐을까요? 그게 고발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. 네. 이제 4월 3일 거랑 8일 거. 8일 거. 예, 근데 3일 거에 이제 그게 껴 있었던 거거든요. 네, 그러면은 당연히 대비를 했어야지. 그렇죠.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제 개인적인 항상 생각입니다만,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해요. 예. 근데 이제 뭐 4월 3일자 고발장의 골자는 사실 검언유착 사건이 그렇죠. 가장 큰 덮으려고. 거였어요. 예. 근데 거기에 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이제 일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놓쳤을 수 있다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리고 8일 건 어떻던가요? 8일 거 같은 경우는 뭐 다 알려졌다시피 이게 뭐 전달이 돼서 고발이 된 걸로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내용이 네. 워낙에 똑같기 때문에 네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일 거하고 8일 거하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기자님이 질문을 하니까 몇 월 며칠째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하던가요? 날짜를 이렇게 질문을 하진 않았어요. 날짜 질문 안 했는데 예, 예. 자기가 딱 생각하기에 뭐에 대한 대답이 제가 있었잖아요. 봤을 때는 8일 거를 중심으로 대답을 그쵸. 했던 것 같은데 네. 김건희께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또 이제 이제 3일 당황을 거를 한 다시 거죠. 생각하느라고 정신 좀 말을 횡설수설한다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준 것 같다. 이제 같다라는 말이 되게 좀 미묘하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걸로 계속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달리기 잘 못하나 보죠. 못 도망가는 거 보니까. 근데 뭐 도망을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어쨌든 간에 갈 데가 없는 거고 이제 최근에 조성은 씨 네. 예, 녹음 파일도 같이 나왔잖아요. 네. 근데 그 녹음 파일을 보면은 본인이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요. 예,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. 예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타조 같은 데들 보면요. 이렇게 못 도망가고 뻔한데 이렇게 머리를 바닥에다 탁콕 박아버리고 꽁무니만 이렇게 하늘을 딱 향해 하면서 자기 잘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. 알아요 그런 거? 예, 알고 있습니다. 저는 김은관 보면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. 뭐 김웅 의원도 그렇고 뭐 손준성 검사님도 다 모르신다고. 네, 무슨 타조야? 자기 이렇게 딱 머리만 콕 박아버리면 다 아무것도 이제 말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나? 뭐 자기 이름이 딱 거기 텔레그램 어. 방에
딱 박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모른다고 그리고 할 수 우리를 있는지. 바보로 하나 봐. 이게 뭐 법적으로만 도망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네티즌들이 제대로 수사해줘야 되는데 이 네티즌들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네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. 김웅원이 이번에 이제 경선하는 요 타임에 사실은 이제 이 뉴스버스가 통화 노출을 공개하던 날이 바로 국민의힘 경선 투표가 종료된 날이었단 말이죠. 그 공개 시점을 왜 특별히 이날로 잡으셨을까요? 뭐 시점에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기에 보도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시스템도 없었고 말 그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텍스트만 공개를 했었던 거고요. 근데 그 중간에 저희는 사실은 이 처음에 이 내용을 인지하고부터 최대한 빨리 기사를 써야 된다. 그래야 이제 뭐 이게 뭐 여기저기 끼얹는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거 좀 피하려고 처음부터 이제 최대한 빨리 쓴 거예요, 사실은. 저희는 최대한 빨리 기사를 썼던 거고, 저희가 정말 악의적으로 할 거였으면은 뭐 직전에 혹은 뭐 선거 직전에 혹은 이제 뭐 아니면은 후보 결정된 직후에 이제 뭐 한창 이게 후보들 내용들이 불이 붙었을 때 아마 그때 기사를 썼겠죠. 그렇죠. 네네. 이번 맥락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나오는 순서대로 빨리빨리 보도하려는 생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조금 그렇게 겹친 거예요. 예,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녹음 파일을 이제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얘기하면서 지금은 너무 이제 경선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경선 끝나고 하자.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. 그런데 김웅원이 뉴스버스랑 통화하면서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한 게 있잖아요. 예,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. 근데 자기가 썼다 하는 말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. 처음에 말했던 거하고. 그렇죠. 처음에 말했던 게 제가 봤을 때 뭐 아이디어를 줬거나 초안은 뭐 어느 정도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최강욱 의원 사건 네, 한정이고요. 한일 사건만. 네, 그거만 한정이고 뭐 검언유착 부분이나 혹은 이제 김건희 씨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은 전혀 모른다. 들어왔다 그러면은 검찰 측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난 전달만 했다.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버스 통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잖아요. 네, 그게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전화를 기자들하고 할 때는 기자들이 다 녹음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.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전혀 몰랐을까? 왜냐면 너무 거짓말인데 자기가 하는 말이. 그거보다는 이제 뭐 조성은 씨하고의 이제 녹음 파일이 세상에 공개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닌가. 그 녹음 파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. 예. 그러면은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모험인데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수습이 안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일단은 뭐 빨리 빠져나간 거죠. 자, 근데 내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그 김건희 씨라든가 장모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가 들어있잖아요. 그럼 그거는 지금 기자들이 그 사람들에서 명예훼손죄 기사를 썼다는 게 사실 핵심이었잖아요. 고발사주에서의 그 핵심은. 네네네. 그러면 좀 그런 것들은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들의 반의사 불벌죄예요. 명예훼손은. 그런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마음대로 남이 함부로 그런 고발장 쓸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럼 열점은. 근데 뭐 자기도 모르겠다. 검찰이 쓴 것 같다. 뭐 이랬다가 또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말을 한 걸 들어보면 쓴 사람이 지금 사실 없는 건데 그렇죠. 쓴 사람이 그 피해자한테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 혼자 써서 이렇게 막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예요.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통화 횟수 같은 거 네. 예전에 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 할 때 그런 얘기들 좀 나갔었잖아요. 뭐 이제 누가 몇 번을 통화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좀 참고해서 좀 이렇게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예,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 보면서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같이 들어갔잖아요. 네네. 예, 같이 들어간 게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다 검찰이. 예,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어쨌든 김웅원은 기억이 안 난다. 모르쇠를 일관하고 이제 선택적 기목, 선택적 기억 이것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. 이제부터 이 사람의 별명을 선택적 기억으로 해야 되겠어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론 법조인은 아니십니다만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인 것 같고 이게 성공할까요? 그거는 뭐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달린 것 같은데요.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공수처는 옆에서 보시기에 어때요? 수사 능력이 좋든가요?
솔직하게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 말해봐 우리.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. 어떻게 답답해요?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이제 뭐 사전구속영장을 저번에 쳤었잖아요. 예. 제 생각에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좀 있었다. 예,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이제 기각된 상태에서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하니까. 예,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. 예.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더해서 뭐 제가 이제 뒤에서 들은 얘기로는 사전영장 관련해서 이제 할 때 손준성 검사 쪽에서 반송을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반성했다고? 예, 근데 이제 그 텔레그램 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었으면은 반송이 안 되지 않나? 예, 반송도 안 되고 그리고 설사 이제 다운 받았다가 그냥 돌려준 거라 쳐도 이제 거기에 제보자 X는 지 땡땡임이라고 본인이 텍스트를 쳐놓은 게 있어요. 예,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반송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런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다 깼었어야죠. 근데 이렇게 우리를 눈 가리고 아웅을 하네. 우리를 바보로 알고. 그러게 말입니다. 그럼 그런 걸 혹시 기자들끼리 중에 김웅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사람은 없나요? 당신 너무 뻔한 걸 가지고 거짓말했습니다. 이렇게 한 번 없나요? 뭐 그렇게 하신 분은 아직은 제가 뭐 못 물어봐서 모르겠고요. 뭐 제 전화는 차단하셔가지고 예, 딴 기자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봤나요? 그건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. 딴 기자들은 점점 비겁해지나 본데. 자, 어쨌든 간에 검찰의 연관성, 고발사주 의혹과 검찰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용 측에서는 윤석열 측,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예, 윤석열 측이라는 말도 한 번 나왔죠. 정확하게는 윤 총장 측. 왜 그렇게 말했을까, 그러면? 그게 이제 김건희 씨 부분 같은 경우는 윤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수 있을 것 같다. 근데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 난 전달만 한 것 같다. 네, 계속 그런 얘기만 반복하셨던 거죠. 그러면 사실 우리가 수사할 때 그런 거 반복할 거 뻔히 알거든요. 예, 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방법은 거짓말 할 거를 전제로 거짓말 한 다음에 그 거짓말과 반대되는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야, 너 좀 전에 이렇게 말했으나 사실은 이러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?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거든. 이란 말이죠.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그런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뭐 보입니까? 있는 게 있어요? 뭐 지금 뭐 여러 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어디 출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출입처 부분에 대한 취재를 많이 하지는 않고요. 근데 저희도 보도로 접하고 혹은 이제 다른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이제 서로 간에 얘기를 한다든지 네. 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듣기로는 꽤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진척이 된 건 진척이 된 거지만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부인만 하고 있는 상황.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모른다고만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공수처가 진척은 했어요? 뭐가 있긴 있대? 뭐 있긴 있다고 뭐 최근에도 이제 한겨레 보도에 보면 이제 뭐 손준성 검사가 이제 뭐 실제로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검사에게 이제 20분 전에 전화를 했다. 네.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거는 정황적인 것들은 근데 많이 그런 파악을 거는 한 것 의미가 같아요. 없잖아. 그 내용을 모르는 이상 뭐 전화할 수도 있지 자기들끼리. 그렇죠. 지금 그렇게 대답하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러면은 뭐 빠져나가겠네. 제가 봤을 때는 빠져나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면 네. 네, 어떤 부분 그래도 돌파구가 그렇게까지 생기지 빠져나갈 않을까? 것 같지는 않다. 네. 지금 MBC에서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. 고발 사주 관련해 가지고 모두 다 손준성도 그렇고 김웅도 그렇고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고발 사주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 혹은 뭐 정보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는 거죠. A가 검사실을 이렇게 자주 드나들면서 뭐뭐뭐뭐 했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딜을 하고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X 얘기를 하겠죠. X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. 근데 실제 그냥 일반적인 만약 이 고발 사주는 기본적으로는 개인 검찰이 쓴 게 아니라 일반인이 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. 근데 일반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 X라는 사람이 자꾸 검사실에 드나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. 일반인들이. 이거는 그렇죠. 검찰 내부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특히 그 당시에 검사실에 있던 사람들. 그러면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? 뭐 그런 부분도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검찰 내부망에서 네. 이제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좀 있어 했다고 하는데 쪽지들이 이제 꽤 많이 나왔다. 쪽지요? 무슨 네네네. 쪽지? 이게 쪽지가 있고 대화방이 있잖아요. 근데 대화방 같은 경우는 이제 폭파가 되는데 쪽지 같은 경우는 이제
입수를 할 수 있는 걸로.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나는 쪽지. 예, 그런 부분을 좀 입수했다라고 저희가 조금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발장 부분은 이거 어떻게 이제 검사가 이런 고발장을 쓸 수 있냐, 너무 못 썼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, 제가 아는 이제 뭐 검사 출신 변호사님들은 야, 이 고발장 너무 잘 썼다. 예,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고발 이유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잖아요. 예, 이게 전형적인 공소장 스타일이다. 예, 그렇죠. 예. 사실 쓴 거 보면 내가 보기에도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 봤을 때는 정황상은 예, 빠져나가기 어렵고, 이런 정황들이 공개만 돼도 사실은 이제 여론적으로는 정리가 될 텐데, 어쨌든 간에 이건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,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이 얘기 하더라고요. 지난번에 그 권순정 대변인이 윤석열 총장 당시에 대변인을 했었었는데, 그때 당시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의혹을 이제 다 정리한 문건이 대검에서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잖아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검 문건을 그 변호인에게 주어서 변호하는 논리를 써라. 이제 이랬다는 게 이제 우리들의 의심이었는데, 포렌식을 이제 해보고 나니까는 그것을 아예 전달해준 사람이 권순정 대변인이었다.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. 예. 이건 맞습니까? 그건 뭐 제가 거기까지 뭐 정확하게 뭐 제가 본 건 아닌데 네. 예, 보도상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이 이 문건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장모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나오는 게 이제 기사들이 나옵니다. 예. 근데 여기 대해서 손준성 검사에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건, 이거 영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.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다,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손 검사의 상급자는 2명밖에 없는데, 한 명은 윤 전 총장이고 한 명은 대검 차장이라는 거예요. 그럼 대검 차장이 조남관 차장인데 자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. 그럼 남는 거는 윤 전 총장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손준성 검사에게 그 장모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사람은 윤 전 총장으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런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. 그래서 공수처가 지난달 25일에 이 구속영장을 손준성 검사에게 쳤었던 거죠, 말하자면은. 예.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손준성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.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. 앞으로도 계속 이길까? 그건 뭐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고, 저희도 뭐 추가 취재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고요. 네네, 뭐지 뭐 그런 상황으로 근데 이게 이해하시면 될것 잘 같습니다. 될까? 이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의심하는 거는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연루됐다는 게 바로 손준성인데, 그러니까 손준성이 여기저기 많이 연루돼 있는데, 예. 어쨌든 손 검사가 지휘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. 지금 보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딱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백이라고 할까나, 뭐 양심 선언이라고 할까, 그런 거 해준 사람은 없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작성을 한 거는 이제 손 검사 쪽이 맞고, 그건 맞아요. 그건 예, 확인이 됐어요. 예, 그건 이제 손검사 측에 맞는 걸로 누구?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영장이나 혹은 이제 그쪽 이제 취재 내용 다른 보도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러한 문건을 작성한 건 맞다. 예, 그리고 예, 거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누구의 지시인지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. 자, 그럼 이제 이거 하나만 정리할게요.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됐어요. 그리고 지금 아까 내가 초두에 말했지만 퍼센테이지가 지금 매우 높게 나오고, 네. 이재명 후보보다도 10% 이상 막 오차범위 밖에서 1등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야당 탄압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해질 것이다.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, 이렇게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될 때도 보면 이제 뭐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지 않냐? 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.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시간 해결해 줄 문제인 것 같고, 제 생각에는 공수처가 이제 어떤 의지를 갖고 수사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 이거 내 거짓말인 거 아시죠, 여러분? 이러니까 맞습니다. 그런 다음에 그 사람 대통령 됐잖아요. 네.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짓말이었잖아요. 실체와 여론이 항상 일치하던 건 아니기 그때 때문에. MB 수사하던 사람이 윤 총장이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뭐 윤 총장 되겠습니까? 네, 됩니다. 이러고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?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, 그리고 이제 실체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론이 이제 언제나 이거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, 예, 그렇기 때문에 좀 두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원론적인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해요, 도대체? 뉴스버스는 지금 회사 운영은 괜찮습니까? 그거는 뭐 제가
관련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지는 않지만 3명 있다면서요. 합쳐서. 네네. 근데 회사 월급은 잘 나와요? 아직 뭐 월급에 밀린 적은 없습니다. 원래 누구의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? 저 이진동 선배, 그럼 이진우 선배가 자기 사적인 돈을 다 풀어 넣는 거예요? 네,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거나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사실 힘들거든요. 근데 이진동 기자 혼자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. 자기 거, 여기 두 분 거.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 한번 나가고 나면 바깥에서 막 외압이 들어오잖아요. 그런 걸 그렇죠. 모두 막아내고 이런 걸 혼자 하다 보면은 나는 그게 과연 될까? 아무리 초창기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서 외압이 막 들어오게 되고 또 내가 돈이 후달리고 그러면은 과연 잘 될까?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거 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타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. 애로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. 저희도 이제 뭐 후원 계좌가 있어서요. 후원 계좌 한번 네. 씩 불러봐요. 지금 부르긴 저도 못 외우고요. 알았어요. 자, 후원 계좌 있다니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좀 찾아보시고 생각 있으신 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하면 언론이 바라서야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. 네, 오늘 우리 전 기자님하고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. 전혁수 뉴스버스 기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